안녕하세요. 자, 도란도란입니다. 팟캐스트 도란도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안정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재밌는 이야기를 좀 저희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도란도란은 한국어로 도란도란, 조용하게 정겹게 이야기 나눈다는 뜻처럼 저는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과 한국어로 때로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야기, 문화, 그리고 소소한 생각들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한국어 영화 모임 그리고 액티비티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아워라는 앱을 통해 가지고 현재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외국분들이랑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너무 이야기하는 게 좀 새롭고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팟캐스트로도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게 됐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저와 함께 하는 저희 첫 번째 게스트, 제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인 제 친구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도란도란의 모임장을 맡고 있는 정우의 고등학교 친구이자 또 도란도란 회원 자격이 있는, 네, 반쯤 외국인인 상태인 최재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저희 모임의 주제에 또 맞게 또 어, 외국의 피가 흐르는 저희 혼혈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사실 좀 어이없는 주제일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제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재무님 혹시 오늘 주제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더 많이 얘기하고 싶지 않나 하는 주제인데, 한국 좀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장소를 피해야 할까? 최악의 장소 고르기 월드컵을 진행하겠습니다. 16강으로 16개 장소를 고르고 그중에서 최악인 장소 딱 하나를 선정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주제를 선택을 했고, 또 이 주제를 왜 꼭 저희 재문 선생님이랑 해야 되냐를 생각했었을 때 그 이유는 바로 재문님께서는 물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좀비 전문가로 또 유명하시기 때문에 그쵸. 한번 저희 간단하게 좀 이 좀비 전문가로서의 이력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사람들이 좀비 영화라고 해 봤자 이제 뭐 월드 워 Z, 새벽의 저주, 뭐 28일 후 요런 것만 보셨겠지만, 저는 뭐 영화를 비롯해서 뭐 웹툰, 소설 가리지 않고 뭐 유튜브에 나오는 짜잘한 시나리오나 이제 한국에서 개봉되지 않는 어떤 영화의 그 요약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까지 네. 완전히 섭렵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그 어떤 좀비 아포칼립스에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들이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네. 그쵸.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 주제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도 많이 배우려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또 그 쿠팡 플레이에서 하신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드라마도 다 보셨다고. 유토피아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 재밌게 보셨어요? 저는 사람들이 망작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단순하게 그 좀비라는 거에 집중을 해서 봤기 때문에 스토리 라인이 아. 별로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역시 드라마를 볼 때도 오직 좀비를 분석하는 데에다가만 열중하셨던 그쵸. 저희 좀비 전문가 재문 선생님이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바로 오늘의 주제 한국 좀비 사태 발생 시 최악의 장소 월드컵 한번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저희가 또 지금은 저희가 같이 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이 사진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팟캐스트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그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지금 저희가 어떤 장소와 어떤 장소를 비교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해 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좀비 사태 발생 시 월드컵 최악의 장소 월드컵 16강 첫 번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월드컵 경기장 대 소방서입니다. 뭐 월드컵 상황인데 월드컵 경기장 나왔는데, 네. 이거는
사실 인구 밀도로 봤을 때 이제 저희는 이 월드컵이라는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아 어릴 때긴 하지만 2002 년에 이 그쵸. 서울시청 앞을 다 가득 메우는 인파가 시내 곳곳에 있고 네. 경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 아 어떤 좀비 영화를 봐도 뭐 예를 들면 월드 워 Z 같은 영화에서는 야구 경기장이 화면으로 나왔었고 다른 그쵸. 영화도 네. 이런 경기장에서 좀비가 나오는 씬이 되게 많은데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좀 공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들어갈 때 약간 검문 검색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퇴장할 때도 이게 굉장히 통로가 복잡해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이 좀비 사태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데 이제 좀비 바이러스 감염자가 한두 명씩 나오는 이런 상황을 가정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 걸 봤을 때 월드컵 경기장은 일단은 한두 명으로 시작해도 너무 연쇄적으로 사람들이 감염자로 변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환경이고 좀 영화적인 어떤 클리셰적인 걸로 봤을 때 제일 피해야 되는 장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그 특수한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는 이런 경기장이 뭐 좀비 사태뿐만 아니라 막 뭐 예를 들어서 초능력을 사용하는 뭐 그런 영화의 빌런들도 꼭 항상 음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꼭 이렇게 공략을 좀 하고 되게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느낌을 줄 때 항상 그 돔구장을 어떤 큰 물체가 햇빛을 가리는 막 그런 장면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진짜 클리셰 중에 클리셰이긴 하죠. 근데 우선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좀 대표적인 예시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본다고 하면 또 저희가 또 축구 A매치 경기를 가서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쵸. 이 양옆 심지어 앞 뒤도 그냥 접근이 너무 쉽게 가능해서 그 사방으로 물릴 수 있는 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생각보다 좌석 간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너무 좁죠. 사실 저희도 그때 오히려 일렬로 4 명이서 앉는 것보단 2 명, 2명 앞뒤로 앉는 게 더 편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또 그러니까 네. 그쵸. 이게 또 경기장이라는 것 자체가 경사가 있잖아요. 네. 앞에서 생겼으면 또 그거 나름대로 괜찮을 텐데 만약에 뒤에서 내 자리 뒤에서 누군가가 감염되었다면 그대로 밀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약간 인파에 의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이 있죠. 월드컵 경기장 이 경기장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 경기장을 바깥으로 관객석에서 나가는 것보다 그 축구 경기장 안으로 그쵸. 뛰어들어간 다음에 나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긴 하네요. 저 선수들 입장하는 터널 앰뷸런스 나가는 터널 저기로 그쵸, 나가는 그쵸. 게 제일 안전해 보이고 그 뭐야 양 4 개의 꼭지점에 마다 출구가 있으니까 그쵸. 그중에 하나만 잘 선택해서 나간다고 하면 그게 제일 안전할 것 같고 만약 2 층이다. 그러면 진짜 어렵지 않을까. 그쵸. 그리고 이게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뭐 경기장 뭐 매점 같은 데 물 잠그고 버틴다고 쳐 봅시다. 있다고 쳐도 음. 그 월드 워 Z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쯤에 보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미군이 그 자기 그 영토 안에 있는 경기장에다가 확성기를 깔아 놓은 다음에 좀비들을 유인을 해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폭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 어찌저찌 살아남아도 이제 월드컵 경기장이 약간 좀비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약간 쓰레기 매립지 같은 아.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음. 됩니다, 여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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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월드 경기장뿐만 워 아니라 Z처럼. 네. 이 근처를 벗어나야 돼요. 폭격이 날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그럴 수 있겠네요. 월드 워 Z에서 이미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언제든지 또 새롭게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또 다르게 소방서는 어떻게 될까요? 소방서가 위험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쵸. 소방서는 뭐 병원이랑 다르게 그 감염자가 이송이 되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약간 구조 전문 인력들만 상주를 하고 있는 곳이고 음. 또 차량이나 장비 면에 있어서도 뭐 어느 곳에 비해서 꿀리지 않습니다. 그쵸. 맞아요. 그리고 뭐 바로 앞에 누가 쓰러졌다? 그러면 제가 직접 다가가지 않고 소방관님들이 와 주셔서 그 현장에 접근하기 때문에 어. 초반부터 감염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 근처에 있으면.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나가 줄 그렇죠. 거니까 괜찮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소방관님이 이제 좀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 이제 그때 막 이제 소방서로 들어가서 문 잠그고 이 다음을 대비할 수 있는 음. 그런 장소지 않나. 맞아요. 사실 뭐 월드컵 경기장이랑 소방서 이 두 개의 밸런스가 쪼끔 너무 안 애매하긴 해 맞죠. 가지고 그렇긴 한데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 있어서 그 소방관님들께서는 또 그 되게 의식도 되게 높으시고 직업에 대한 의식이 되게 높으시고 어쨌든 그 일반 민간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되게 힘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앞에 다쳤다. 그러면 쉽게 문을 열어줄까 봐 걱정입니다. 아 근데 뭐 그 소방서도 네. 아 저 잘 모르겠는 게 경찰서는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아 소방서는 그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엄청 큰 통로가 있어요. 아 그쵸, 근데 그쵸. 그게 그 밤에 이제 소방관분들 그 퇴근하시고 이제 당직에 계신 분들만 남아 계실 때면 셔터를 내리고 있을 텐데 그게 아닌 이제 뭐 낮 시간 그 정도에는 다 활짝활짝 열어 놓고 있단 말이죠. 아 그쵸. 그 아마 엄청 늦은 밤이 아니면 다 셔터를 내렸던 것 같아요. 제 집 앞에 있는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음 왜냐면 이 그 출동의 용의를 위해서 그 그쵸. 1분 1 초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 개방이 돼 있으면 어 좀 애매하지 않나. 근데 이게 사진으로만 그렇게 보여서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약간 차고지 같은 형태 아닐까요? 근데 그 그게 어쨌든 그 건물 안에서 거기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서 어쨌든 문이 존재하긴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건물이랑 이어져 있는. 그 문만 그래도 어떻게 어찌저찌 잘 막아낸다면 또 안전한 장소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긴 해요. 사실 그냥 있어서 해 봤는데 이거 뭐 밸런스가 안 맞아 가지고 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긴 해요. 그냥 무조건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그쵸. 네. 왜냐면 요새하기도 월드컵 힘들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냥 불가능하죠 사실. 그 저는 월드컵 경기장을 올려 놓고 더 쟁쟁한 게 생기면 그때 다시 또 토론을 해 보는 걸로 하시죠. 자 월드컵 알겠습니다. 경기장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는 시내버스 대 지하상가입니다. 이 시내버스는 제가 버스를 타고 있는데 그 옆자리 분이 약간 침 흘리고 약간 이런 상황인가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이제 시내버스 탔는데 시내버스 안에 누군가가 이렇게 있는 느낌이지 않을까. 뭐 네 그런 걸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상가는 이 지하상가 안에서 누군가가 감염이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어 시내버스 시내버스 되게 위험하죠 사실. 그쵸. 사실 시내버스가 안에 감염자가 없으면 굉장히 저는 은근 무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게 안에서 발생했다면 진짜 뭐 손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 의견인 게 이 안에서 발생을 하나 바깥에서 발생을 하나 저는 시내버스는 안전하지 않다고 봐요. 왜죠? 일단은 시내버스는 그 도로에 그 약간 시내 주요 도로만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버스 밖에서 퍼지고 있으면 버스 전용 차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같은 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차단이 될 겁니다. 아. 움직이질 못할 거예요. 또 워낙 정체 그쵸. 때문에. 차량도 네. 큰 편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내버스 안에 승객이 뭐 감염이 됐다고 하면은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되게 위험한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음.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기사님이 감염됐을 수도 있어요.
뭐 그쵸, 그쵸, 그쵸. 저 월드워 제트 또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필라델피아 시내 보시면 그 네. 쓰레기차가 그 경찰을 밀어버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되게 예고편에도 나온 유명한 장면인데 네. 그게 운전자가 감염이 돼서 발생한 일이거든요. 네네네. 그쵸, 그쵸. 그래 가지고 시내버스도 일단 내부에서는 누군가든 감염되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고 외부에서도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월드워 제트가 뭐 거의 바이블이네요. 좀비서 그쵸. 그냥 그런 장면 많이 나오죠. 막 운전자들이 감염이 돼 가지고 막 서로 추돌 사고가 엄청 많이 나고 그쵸. 막 오래 타고 이번 그런 게 많이 유토피아에도 나오죠.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 어 만약 운전자가 감염이 됐다라고 하면 진짜 어쩔 수가 없기는 한데 만약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시내버스 운전 기사님들을 굉장히 신뢰하는 편이거든요. 어. 그 이게 무슨 의미냐. 우선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흔히 저희가 인터넷에서 하는 말이 이제 그 도로 위에 무법자가 있는데 어 택시 기사님들과 버스 버스 기사님들 기사님들. 하면 늦지 않아요. 우선은 저를 그 시간 안에 데려다 줍니다, 무조건. 음. 그래서 뛰어난 어 뭐 다른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뛰어나다라고 하진 않겠지만 저같이 이 BMW를 많이 애용하는 이 뚜벅이들한테는 저는 굉장히 운전 실력을 신뢰하고 '나를 최대한 빨리 데려다 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어. 항상 생각을 해서 '감염이 되지 않았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하면서 갑자기 좀 생각이 난 게 꼭 이런 장면이 있으면 기사님들이 놀라 가지고 핸들을 막 이리저리 꺾다가 전복이 차가 전복이 되는 되더라고요. 그쵸. 제가 지금 딱 말하면서 생각난 장면이 무빙에서 차태현 차태현 배우님이 이제 운전을 하는데 그때 그쵸. 양동근 배우님이랑 뭘 하니까 갑자기 가드레일을 막 박았던 그렇죠. 그런 장면이 좀 기억이 나서 그 부분만 좀 잘 해결이 되면 '시내버스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무게감도 굉장히 크고 속도도 나름 잘 나오기 때문에 사실 또 다 밀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심 도로에서 벗어나기도 쉬워요, 사실 시내버스가. 그쵸, 그쵸. 그 버스 전용 차로로만 다니기 때문에 그냥 금방금방 옆으로 빠질 수 있고 금방금방 교외로 나갈 음. 수가 있습니다, 버스는. 맞아요, 맞아요.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지하상가는 근데 출구가 많아서 괜찮지 않나? 왜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하상가가 지금 예시로 부평역이 나와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 부평역 지하상가가 그 대구에 있는 반월당 반야월인가? 반월당역. 반월당? 네. 거기랑 이제 출구 개수가 약간 투탑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진짜 근데 여기만 봐도 지금 숫자가 거의 30 까지 있는 것 같아요, 출구가. 약간 근데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지하상가를 뭐 익숙한 장소라고 생각하면은 괜찮을 텐데 제가 예를 들어서 부평역에 오늘 처음 갔는데 바로 앞에서 사람이 물리는 걸 봤으면 오히려 저는 여기도 되게 최악일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출구에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어디를 꼭 가야 되는 게 아닌데.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런 출구가 많은 거에 대한 단점은 내가 길을 찾는 게 어렵단데 그냥 오직 탈출만을 목적으로 하면 그냥 아무 데나 나가서 탈출하면 되잖아요. 그건 그렇죠 근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4번 출구에 있는 올리브영에 가고 싶었는데 앞에 좀비가 올 오고 있는데 씨 여기 4번 출구가 아니야. 나 여기 못 나가."라고 하진 않을 거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나가서 이제 시내버스를 잡아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 지하 상가가 쪼끔 안전한 면은 있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부평역 지하상가는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그 안에 있는 인구 밀도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만약 저희 이제 고속터미널 고터 지하상가를 생각을 한다면 거기는 출구가 많기도 하긴 한데 인구가 진짜 많아서 좀 '개미지옥이지 않나.' 저는 그런 그래도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뭐 출구도 있지만 이제 역사로 내려가는
또 그런 통로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분산이 될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음. 뭐 좀 고터물 같은 데를 그래도 몇 번 가 보긴 했는데 막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막 깔리거나 뭐 이 정도의 인파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출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그 지하철역이랑 고속터미널이랑 딱 이어져 있는 그 부분만 아니면 그 막 반포 한강공원 쪽이랑 막 그쪽은 은근히 되게 한적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거기는 이제 그쪽에 주거 하시는 분들, 그 반포랑 이제 잠원동 그쪽 사시는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어서 아, 사실 여차하면은 또 오리배를 타고 오리배. 가면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반포 한강공원까지도 거의 걸어서 한 20분을 가야 되는데. 부평역 지하상가를 모르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뭔가 어쨌든 부평이니까 부평이면 또 그 인천이죠. 그렇죠. 인천의 가장 핫한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뭔가 사람이 많을 것 같긴 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시내버스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평역이 뭐 고터물이랑 크게 인구 밀도가 차이 나지도 않아서 음. 네. 이거 시내버스가 어려워요. 쪼끔 더 안 위험하지 좋다. 않나.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가 지금 이미지가 보니까 그 버스 앞문이 있잖아요. 그쵸. 버스 앞문이 약간 고속버스처럼 이게 슬라이드 돼 갖고 열리는 문이 아니라 그 안쪽으로 접히는 문이잖아요. 예, 맞아요. 제가 알기로 이거는 밀면 열리거든요. 아, 진짜요? 그 왜 예를 들면은 그 비가 엄청 많이 내릴 때 있잖아요. 예. 그때 차가 쪼끔 침수가 되면은 그 수압에 의해서 그 밀리는 장면 촬영한 장면을 제가 봤어요. 아. 이게 예를 들어서 감염자가 문으로 뛰어든다 하면은 그냥 한 명이면은 뭐 그래도 버틸 만한데 한 두세 명씩 뛰어들면 이거 그냥 무조건 열린다. 열립니다, 이거. 아. 그러면 끔찍해지네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괴물의 초반 장면 아시죠? 그 아. 컨테이너 박스에 사람들 다 그 죽는 거. 컨테이너 박스에 사람들 모여 있다가 그냥 뚫고 들어가서 예. 그대로 맞아요, 맞아요. 꼼짝도 못 하고 네. 그냥 그런 그런 상황. 상황이 좀 될 것 같긴 하네요. 이거 좀 그렇네. 근데 사실 주로 모든 시내버스가 다 이렇게 생겼죠. 그쵸. 이렇게 그 요즘 원래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막 윙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안쪽으로 이렇게 접히는 그쵸. 그 투도어 형식으로 많이 돼 지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뭐 뒷문도 슬라이딩이 안 돼 있는데 요즘 버스는 다 뒷문도 슬라이딩식으로 열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맞아요, 맞아. 그렇구나. 애매하네. 설득됐습니다. 네. 오케이. 시내버스. 네, 로 시내버스가 쪼끔 더 위험하지 않나. 오케이. 시내버스 8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휴게소 대 청와대입니다. 이거는 네. 휴게소가 그래도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인구 밀도적으로는 휴게소가 굉장히 낮죠. 그럴까요? 청와대는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니까. 청와대는 지금 개방이 되기도 했고 네. 어쨌든 서울입니다, 저기는. 그쵸. 또 경복궁 뒤에 있기도 하고 또 딱 지금 시기 근데 요즘은 청와대에서 시위를 하진 않으니까. 근데 광화문 경복궁과 접근성이 좀 좋다는 게 조금 인구 밀도상으로 안 좋은 점이 좀 있을 수 있네요. 그렇죠. 네. 저는 휴게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휴게소는 그 뭐 안 좋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그 탈취할 수 있는 아 차량이 많아서 그렇죠. 그게 너무 좋아요. 제가 또 이런 날만을 위해서 그 유로트럭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거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 네네네. 그쵸. 유로트럭 열심히 하셨죠. 특히 또 휴게소 같은 데 가 보면 이제 저희가 뭐 승용차를 타고 가겠지만 네. 그 대형 차량 주차하는 데를 보면 뭐 네. 식료품이 들어있는 냉동탑차라든가 그쵸. 뭐 이런 게 많은데 이제 저희가 시내에서 흔히 보이는 쿠팡카 같은 게 아니라 막 이제 되게 큰 이제 막
10몇 톤씩 되는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거든요, 거기는. 네. 그쵸, 그쵸. 이렇게 엄청 큰 하얀색 탑차들이 막 있죠. 그죠. 이제 그런 트럭들이 기름통도 굉장히 큽니다. 음. 그래서 타고 그거를 탈취만 잘한다면 생각보다 먼 거리를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쵸. 진짜 그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막 모닝, 레이 막 이런 거 같은 경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좀비 사태가 발생하면 저는 앞으로 그때부터는 제 차를 믿지 못해요. 왜냐면 한 10명, 20명 정도의 좀비가 때로 몰려와 가지고 제 차에 딱 한번 쾅 하고 부딪히면 아마 이 경차다 보니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쵸. 이 엄청난 그 힘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몸빵이 가능한 차가 필요해요. 무조건 카니발 이상. 그쵸. 카니발 이상의 차는 무조건 필요한데 사실 카니발도 부족하고 말씀하신 대로 탑차 필요합니다. 1톤 이상, 10톤 이상이면 훨씬 좋고. 괜히 8톤 트럭이 그 불조조 같은 거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그쵸. 맞아요. 근데 재무님 유로트럭은 열심히 하셨는데 면허가 없으셔서 제가 요새 트럭은 다 오토로 나와 가지고 이제 요즘 트럭이 오토로 나와요? 요새 트럭이 오토로 나와서 제가 변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약간 그 조작감 정도는 제가 손에 익어 있지 않나. 혹시 브레이크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아세요? 브레이크가 그 오른쪽입니다. 그는 아 왼쪽에 왼쪽, 있어요. 왼쪽입니다. 왼쪽. 그 오르간 페달 같은 게 엑셀이고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쵸. 오르간 페달 같이 얇은 게 예. 오른쪽 제가 엑셀이고요. 지금 잠깐 약간 피곤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조수석에 앉으시는 걸로 하시고. 알겠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휴게소는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 자체가 뭐 사람이 안에 많이 없었다. 휴게소에는 사람이 좀 많다. 뭐 예를 들어서 막 어 사람이 좀 많이 가는 그런 휴게소다라고 해도 휴게소의 부지가 생각보다 넓어요. 저희가 실제로 쓰는 공간이 작아서 그렇지 그 주차장까지 포함하고 그 뒤에 직원들의 따로 별도의 주차장이랑 휴게 공간까지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부지가 넓단 말이에요, 휴게소가. 그쵸. 그래서 좀 이동할 수 있는 것도 편하고 심지어 제가 확실 알기로는 네. 이 휴게소가 고속도로에 보통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휴게소가 약간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국도랑 연결된 샛길 같은 것도 파져 있기도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게 어느 방향으로든지 나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해 가지고 휴게소에 가 봤었거든요. 휴게소 음식이 먹고 싶어 가지고 국도를 통해서 제 여기서 가장 가까운 휴게소를 국도로 갔어요. 그렇게 해도 된대요. 그래 가지고 어. 실제로 그렇게 가서 휴게소에서 먹고 다시 나와 가지고 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 휴게소 음식이 가끔 먹고 싶을 때가 있어서 네네 그렇고 네 그냥 확실한 거는 그냥 내 장비를 레벨업할 수 있다. 그냥 이게 근데 진짜 커요. 청와대도 꿀리지 않는 곳입니다. 청와대 뭐가 있어요, 청와대? 청와대는 일단 벙커나 일단 국가 주요 시설이 지휘를 하고 있고요. 약간 네. NSC 안보 회의를 했을 때 네. 청와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청와대 근처에 경비단이 있어요. 요즘도 다 하고 있나요, 요즘도? 제가 알기로 이 국가적인 약간 기밀 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네. 경비단이 있고 제가 군대에 네. 있을 때 아 저희 상사님이 여기를 네. 지원을 하셨다가 떨어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이거는 팟캐스트에 넣어도 괜찮은 건가요? 일단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잘라요? 이 부분 괜찮은 거예요? 아 말해도? 근데 뭐 다 알지 않을까요? 네 어 해 보시죠 우선은. 네. 나무위키엔 다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면 예. 네. 괜찮습니다. 하여튼 음. 저희 상사님도 떨어질 정도면 청와대 주위에는 정말 최정예 병력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 이 좀비 사태가 눈앞에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빨리 진압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또 아무리 지금 대통령이 거주하는 데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경호 인력이나 이런 게 상당히 있고 뒤에 네. 주변에 군부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초기에 진압은 되게 빠를 것 같아요. 음. 또 그쵸. 이런 공간들이 초기에 진압이 되면
요새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애초에 대통령의 집무실로 쓰이는 데니까. 음. 그러니까 용이하기도 하죠. 이미 그쵸. 프로토콜이라는 게 다 있었을 거고. 그쵸? 감염만 안 되면 초반에 감염만 안 되면 좀 '여러 기간 동안은 좀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걱정되는 것은 이러고 있다가 선별 작업 같은 걸 해서 정부가 아 이 관련되지 않은 사람을 밖으로 그냥 내보낸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돼요. 그쵸. 저 많이 나오는 클리셰죠. 그쵸. 맞아요. 이게 저도 좀 생각을 하는 게 이 좀비 사태 때는 되도록이면 정부랑은 안 엮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이게 되도록이면 엄청 그 중요한 그런 장소에는 있지 않는 편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나. 이 왜냐면 본능적으로 이제 예. 이제 좀 대한민국 남성분들은 좀비 사태가 만약에 되면은 아마 그 아 동원 차 명령이 떨어질 거예요, 동원 그러네요. 명령. 차출되겠구나 생각해 예. 보니까. '최대한 멀리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건장한 남성이네? 네. 너 바로 일로 와. 이렇게 돼 버릴 수밖에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휴게소에서 약간 개인적으로 약간 각자 도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청와대에 가면 동원 1순위 순위. 그쵸. 왜냐면 이미 군 관계자들이 다 거기에서 나를 보고 있으니까. 이건 그렇게 되네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최악의 장소가 되겠는데요. 사실 청와대 내에서도 이제 제가 만약에 있다가 끌려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예의 병력이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쵸. 저는 그 동원이 돼도 사실 고기 방패 같은 걸로 쓰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요? 왜? 1 급이라고 그 말하면 되잖아요. 그게 "네 1 다 급이다." 이제 군 전산망에 다 올라가 있어요. 저의 어떤 그 체력적인 부분이나 스펙들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신체 스펙은 스펙상으로는 좋게 나오는데 그쵸. 그 군 내에서 전투병과가 아니다 보니까 뭐 네. 훌륭한 성적은 없습니다. 아니 근데 또 뭐 모르죠. 아니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사실. 아 그냥 있는 사람 다 잡아야죠. 그쵸. 그래서 오히려 더 고기 방패가 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아. 약간 저 사람은 연이 없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뭐 죽어도 상관없지. 우리 부대는 있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음. 약간 총만 애매하네요. 쥐어 주고 그냥 아무렇게나 군기만 잡게 하고 '위험한 일을 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냥 네 진짜 한국에서의 특수한 상황이 있네요 이게. 음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시나 휴게소는 장점밖에 없고 그쵸. 청와대는 위치적 장점은 있으나 이 여기 아직 예비군조차 끝나지 않은 그쵸. 이 상황에서는 너무 좀 좋지 않다. 제가 아 저번 물론 주에 뭐 예 나라를 위해서 근무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사실. 제가 근데 저번 주에 예비군을 다녀왔는데 아 네. 예비군도 굉장히 힘든데 이게 좀비 사태랑 같이 겹치면 정말 그 살아갈 의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안 좋은 장소가 될 거라고 사실 생각을 아예 못 사실 했어요. 좋은 장소예요 근데 상대가 너무 강력합니다. 네. 이게 또 어 저 입장에서도 사실은 쪼끔 걱정이 되긴 하는 게 어 저는 뭐 아시다시피 군대를 가지 않는 이제 면제이긴 한데 어 겉으로 봤을 때는 또 굉장히 건강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열심히 전산을 확인하지 않으면 저를 그냥 동원할까 봐 제일 걱정돼요 저는. 그쵸, 그쵸. 저는 그래서 아포칼립스가 너무 두렵습니다. 자 청와대 한번 올려 보고 자 이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청와대 8 강으로 갑니다. 자 다음은 지하철역 대 저택입니다. 사실 음. 지하철역은 최근에 유토피아라는 드라마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죠. 네. 거기서 어떻게 되나요? 유토피아라는 드라마에서 이게 좀 스포일러성인 발언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주인공 일행 중에 일부가 이제 수서역에 베이스 캠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음. 지하철을 타러 갑니다. 정부에서 그때 약간 재난 방송 같은 걸로 3 호선을 긴급 편성해서 운행한다고 방송을 해요. 그래서 어. 대화역에서 출발하는 3 호선 열차가 종로 3 가역, 고속터미널역, 도곡역을 거쳐서 수서까지 운행하게 열차를 편성을 어. 했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네요, 네. 대화에서. 어. 딱 그 중요한 역만 딱 정차를 하는 거죠 근데. 네. 그렇게 해서 주인공 일행 중에 일부가 고속터미널역에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확실히 이제 좀비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도 잘 안 되니까 이제 범죄 같은 것도 많이 발생을 하고 음. 또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스크린 도어가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다 타고 싶으니까. 지하철이 오기 전에 무너진 장면이 아. 나와서 뭐 아. 사람들이 지하철에 치이고 뭐 네. 그 스크린 도어로 지나가는 지하철에 막 피부가 갈려 네, 나가고 뭐 요런 뭐 장면들이 네. 나오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그렇네요. 오히려 완전 초반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까 지하상가랑 별다를 게 없어요 사실. 그쵸. 사실 뭐 한층 올라가면 출구가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있죠. 이제 '완전 위험한 장소는 아니다.'라고 아, 근데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철역이 굉장히 음 장소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이 많은 지하철역이면 출구가 그쵸. 많아도 좀 의미가 없고, 제가 지금 이제 5 호선 라인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5 호선이 유독 깊이 있는 거 아시죠? 그쵸. 그 5 호선은 에스컬레이터를 한 3번 이상은 내려가야지 이제 탑승하는 곳이 나오는데, 어 이게 그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서 뭐 핵전쟁이 날 때는 굉장히 유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도역에 가면 여의도역이 굉장히 깊어서 좋다라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쵸. '탈출에는 진짜 용이하지가 않다.' 이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사실 예를 들어서 또 전력이 갑자기 끊겨 버리면 생으로 자기 몸을 이용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 그쵸. 뭐 그냥 생으로 뭐 기어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냥 계단을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쵸. 현대인으로서 굉장히 힘든 행위죠, 계단을 올라간다. 그쵸. 근데 지금 저희가 경쟁 상대가 지금 저택이잖아요, 저택. 지금 보니까 뭐 대충 뭐 평창동이나 설해마을, 그런 되게 넓은 그 단독, 사실 저택이 그냥 고급화된 단독 주택인 그쵸. 거죠, 사실. 그리고 저택 같은 경우에는 방호가 굉장히 용이하죠. 그쵸. 특히 주로 네, 돈 많으신 분들이 이제 벽을 굉장히 높게 쌓고 사시니까. 사생활 보호에 또 굉장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맞아요, 그 맞아요. 창문이나 이런 유리가 노출되는 부분도 굉장히 적습니다. 맞아요. 대표적으로 현재 배우 원빈이 아 저도 사는 집이 창문이 거의 없다고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기사를 그랬어요. 봤거든요. 아, 그쵸, 예. 그쵸, 그쵸. 그래서 그게 진짜, 그쵸. 저택. 이것도 저택 안에서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택 안에서 발생해도 근데 사실 지하철역보다는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리하기가. 그쵸. 저택은 그쵸. 사실 좀 그냥 말 자체로부터 뭔가 안전한 느낌이 있어요. 이 그쵸. 저택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느낌. 또 약간 이 저택이 있는 그 동네들이 인구 밀도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인구 밀도가 생각보다 낮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 다 네, 예 말씀하시죠. 그 거리를 돌아다녀 봤을 때 사람을 몇 명 못 마주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한적하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게 다 집이 하나하나가 엄청 규모가 크고 하지, 그 안에는 해 봤자 막 2 명, 3 명밖에 안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오히려 저택은 생존이 좀비로부터 위협받는 것보다는 사람에 의해서 위협받는 상황이 더 많지 않을까. 음. 그쵸. 왜냐면 너무 대놓고 '부유한 층이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크다 보니까,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분명히 뭔가 약탈을 하거나, 그쵸.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뭐 고위 공직자 같은 분들을 이 기회에 막 암살을 하려고 한다든가.
그쵸. 막 이런 게 진짜 많아서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긴 해요. 아니 근데 지금 갑자기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저택 기생충을 보시면 저택에 벙커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것도 그 집주인도 모르는 벙커인 거 아니에요? 원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그렇긴 하지만 이제 예. 그 저택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약간 어떤 핵전쟁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벙커 같은 거에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걸 음.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저택에 갔을 때 이런 벙커를 또 찾기에도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 물론 제가 집주인이 아니라면 열긴 힘들 테지만 그쵸. 뭐 아 어떻게든 근데 방법을 찾아 네. 나갈 수는 있겠죠. 뭐 저택에 있다는 뜻은 뭐 집주인이랑 같이 있다든가 뭐 그런 거겠죠. 그쵸. 그쵸. 아 이것도 좀 밸런스가 좀 안 맞긴 하네요. 사실 저희가 만약 진짜로 막 저택을 뭐 한 번이라도 가 봤거나 그랬으면 뭔가 저택만의 단점을 좀 말하거나 할 텐데 너무 단점 미디어로밖에 노출된 저택밖에 몰라 가지고 그 기생충의 집 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 가지고 예. 뭐 저택이 뭐 어떻게 생긴 건지도 사실 잘 모르니까 뭐 제가 생각했을 땐 그냥 고급적인 고급화된 그냥 그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좀 확실하게 안전에 대해서 확실히 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대처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그쵸. 설계가 많이 된 집이라는 게 전제가 있으니까 저택이라고 한 거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은 지하철역을 한번 올려보죠. 그쵸. 왜냐면 제가 지하철역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저택이 너무 안전해서 이따 같이 다음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자, 8강으로 지하철역 올라갑니다. 자, 다음은 교도소 대 절입니다. 교도소 대 절. 그 절이 사실 또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쵸. 지금 이 사진이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부산에 있는 절이거든요. 음 부산에 굉장히 유명한 그 바닷가에 있는 절인데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이름은 근데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교도소도 클리셰죠. 그쵸.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죠. 그 그쵸. 드라마에 워킹 데드의 드라마에서. 그 시즌 3, 그 4가 교도소 장면이죠. 네. 가방화가 나오고 그 기억이 나요. 그 주인공의 아내가 아마 이 교도소 안에서 출산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네. 너무 중요하지 않은 장면인데 갑자기 기억이 나서. 교도소. 근데 거기는 비어 있는 교도소였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버려진 교도소였고 여기는 제가 수감자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아니면 제가 교도관인 입장이고. 저는 무조건 교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감될 일이 없습니다. 뭐 제가 수감이 될 일이 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러면 교도소는 어 우선은 너무 위험해요, 그냥. 그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교도소에 있는 그 전산 시스템 그 전기 시스템이 무너져 가지고 모든 음. 문이 갑자기 일제히 개방되면서 그 교도소에 있는 그 수감자들이 막 이 안에 있는 모든 그 관리자들을 막 다 죽이면서 밖에 나와서 막 세상을 황폐화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는 진짜 좀 위험하지 않나. 저는 오히려 교도소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유가 뭐죠? 일단은 교도소 같은 정도의 시설이면 이 기피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인구 밀도가 낮은 곳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봐도 청송교도소. 그러니까 그쵸, 그쵸. 완전 시골 동네에 있잖아요. 그쵸. 또 담벼락이 굉장히 높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쵸. 외부로부터는 완전 안전한데 이제 문제가 내부로부터의 어떤 분열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쵸. 근데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그 교도소 내에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뭐 있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교도소 안에서 새롭게 룰을 정하고 이제 좀 강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인원들과 같이 타협을 해서
이게 좀 기지를 방어하고자 노력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게 교도소는 되겠냐고. 교도소는 또 제가 알기로 어떤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총기류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뭐 확실하게 모르지만 영화에서는 있더라고요. 권총이나 요런 약간 소화기류가 아니라 진짜 완전 우리가 라이플이라고 불릴 수 있는 네. 그쵸, 그쵸. 그런 총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는 확실히 안전합니다. 좀비가 그쵸. 발생해도 통제가 용이하고. 맞아요. 벽도 높고 문도 다 철문이고 네. 하다 보니까 그냥 인간의 힘으로서 부시고 들어오기는 되게 어려운 장소이기 때문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한데 안에가 문제다 사실. 그쵸. 인간이 그 문제죠, 여기도. 맞아요. 여기는 진짜 인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 교도소 안에서의 사회를 새로 만들다 자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그쵸, 그쵸. 이거 너무 위험한 생각이지 않나. 사실 이게 또 윤리적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제 누구를 우리의 일원으로 끼워 주고 누구를 사지로 몰아내야 하나. 그러니까요. 그 바로 정치의 시작이고 이제 대규모의 또 엄청난 그 내부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저같이 쭈구리는 아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사실 또 저희가 교도소를 뭐 가본 적은 없지만 그쵸. 안에 분위기를 사실 잘 모르긴 해요. 이미 두 개의 파벌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파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집단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수감자와 관리자로 나눠져 있죠, 우선. 이 필연적으로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이게 딱 봐도 딱 그려져요. 제가 딱 시나리오가 딱 써지는 게 교도소 안에서도 그 영화에서 보면 항상 보스가 있잖아요. 그 왕고. 그쵸. 제일 뭔가 이 주로 이제 나이 든 할아버지가 그 사람을 꼭 통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교도소장이 있겠죠. 그럼 이제 교도소장은 "야 난 내가 교도소장이니까 당연히 내가 지휘해야지." 하는데 이제 수감자들 생각은 또 다른 거죠. 이러면서 또 분명 이제 1차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도 수감자라고 하면 수감자 중에서도 또 그 사람이 또 마음에 안 들어. 음. 그럼 또 2차 전쟁. 예를 들어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여기 뭐 당산동 개찌렁이 파와 여기 뭐 망원동의 뭐 불곰파. 날다람쥐파 뭐 붉은파가 갑자기 또 막 나눠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계속될 겁니다. 예.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는 절이 오히려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절은 주로 산 위에 있잖아요. 그쵸. 우선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우선 좋은 것 같고 어 옛날에 또 굉장히 옛날에 이제 한국이라고 하긴 애매하죠. 뭐 고려 뭐 조선 시대 뭐 이럴 때 전쟁을 할 때도 아 이제 그쵸. 산에서 전쟁을 하는 이유가 이동이 불편하고 먼저 내가 그 산 선점에 있을 때 통로 같은 것들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기습과 이런 대처가 이제 용이해 가지고 산에서 괜히 많이 전쟁을 또 치렀는데 승려 출신의 어떤 업적을 이룬 분이 뭐 적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쵸. 맞아요. 저는 아까 저도 그 얘기도 하려고 했어요. 스님을 좀 믿는 것 같아요. 미디어나 제가 역사적으로 읽었을 때나 이 승려분들, 스님분들이 굉장히 용맹하고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거 무슨 정신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희생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투철합니다. 그래서 뭔가 저를 지켜주실 것 같아요. 어 이 강인한 그 모습. 맞습니다. 인간 대 인간 사이를 봤을 때 어쨌든 여기 종교 시설이잖아요. 그쵸. 갈등이 생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하나의 큰 공동체로 통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는. 맞아요. 예를 또 들어서 이제 뭐 기독교인이나 그쵸. 천주교인 뭐 이런 분들이 왔다 하더라도 이제 이 상태 상황이 종료가 되면 불교인으로서 돌아가게 되는 그쵸. 불자로서 돌아가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이거 집단적으로도 굉장히 요리하고 안에 뭐 물자들도 넉넉할 겁니다. 특히 절 같은 데가 은근히 규모가 커요 또. 맞아요, 맞아요. 정말 뭐 신라 시대에 지어졌든 뭐 고려 시대에 지어졌든 오래된 절들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지 자체가 넓고 또 절들이 보통 그 곁방이라고 해 가지고 담장처럼 이제 그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아 네.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또 잘만 그 첫 번째 그 좀비가 발생한 상황을 견뎌낸다면 또 좋은 대피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좀 큰 절 한번 가 보기만 한다고 해도 좀 그 옛날에 궁 같은 구조를 좀 갖고 있잖아요. 이게 그쵸. 중문도 있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나 존재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그 모든 다른 종교 시설 중에서 절이 또 좋은 점은, 절에서는 또 제가 그 단어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공양이라고 하나요? 그쵸. 공양. 그걸 공양미가 있잖아요. 아 그쵸. 쌀을 해요. 이 천주교나 그 기독교는 헌금을 합니다. 근데 절은 헌금도 하지만 쌀로도 해요. 그래서 쌀이 많아요. 우선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절밥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쵸. 맞아요, 맞아요. 이 절 자체는 굉장히 오랫동안, 애초에도 스님분들께서 거기에 몇 개월씩 있으시면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그죠. 사실 어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한국에 이제 많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옛날부터 해서. 네. 근데 절들은 대부분 목조 건물이라는 말이죠. 그쵸. 음. 근데도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건 딱 그 말을 증명하는 거죠.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강한 절들만 지금 대한민국에 모여 있는 겁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은 강하다는 것. 그래서 절 같은 경우는 네.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교도소는 그냥 좀비 사태가 아니어도 그쵸. 그렇게, 그냥 미디어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좀 항상 위험이 도사려져 있는 도사린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쵸. 저를 가는 거는 뭐 좀비 사태 발생했을 때 우선 지리적인 이점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좀 신뢰가 비교적 된다라는 그런 이점 때문에 아마 교도소가 좀 더 최악이지 않나 아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 교도소를 8 강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산 대 모텔입니다. 방금 또 딱 산 얘기를 절에서 해 가지고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사실 아까의 절은 그래도 뭔가 건축물이 있고 이제 좀 사람들이 규합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어떤 산인데 그쵸. 지금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 설명을 드리자면 진짜 개울가랑 진짜 딱 경사 높은 산만 있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쵸. 그냥 뭐 딱히 별 시설이 없는, 어 그냥 정말 흔히 저희가 그냥 등산만 하러 가는 산, 그쵸.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좀비 사태가 발생했다는 걸 가정하면은 등산을 하고 있는 와중에 좀비가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그냥 뭐 제 기준인데 저는 뭐 기초 체력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닙니다. 근데 헥헥대면서 올라가다가 좀비를 마주쳤다? 저는 뭐 제가 감염제로 변하는데 한 5 분도 안 걸릴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사람이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죽음을 앞두면 그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된대요. 아 근데 좀비도 이제 먹잇감을 앞두면 초인적인 힘이 나올 겁니다. 그쵸. 애매하긴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산이, 우선은 사방이 도망칠 곳이잖아요 사실. 그건 그렇죠.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막혀 있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도망치다가 그냥 계속 그러니까 탈출이라 하면 산을 내려가서 저희가 이제 출발한 그곳을 하산을 하는 거겠죠 사실. 그쵸. 그거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막 뭐 실족사를 한다든지. 그쵸.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사실 같은데 산길이 막 동네 뒷산이 아닌 이상 상당히 험합니다. 굉장히 험하죠. 지금 저희가 보는 산은 아마 악으로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예 돌이 너무 많아서 예. 악으로 끝나는 그런 뭐 치악산, 설악산 이런 것 같은 건데 돌산이 또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진짜 낮은 산이죠. 아차산을 갔다 왔는데 네네. 거기도 돌산이거든요. 거기서 대부분 돌로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저는 거기서도 미끄러질 뻔해 가지고 그쵸. 생각보다 이제 무릎을 좀 많이 구부리고 올라가야 되는 맞아요. 계단의 그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만약 거기 지금 아차산에 갔을 때 봤던 그 아저씨들 등산을 진짜 밥 먹듯이 다니시는 것 같은 그런 아저씨들 정도의 피지컬이었다면 오히려 산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산이 좀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산 자체가 만약 제가 그 정해진 등산길을 안전하게 벗어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 하면 전 산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산 자체는 넓지만 저희가 갈 수 있는 길은 아주 좁거든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리고 또 요즘 또 등산이 붐이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그래서 거의 줄 서서 등산을 해야 될 정도로 사람이 진짜 많은데 그렇게 된다면 뭐 진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월드컵 경기장이랑 그쵸. 비슷한 약간 연탄 봉사하듯이 이제 계속 이제 물리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쵸. 참 근데 그렇네요. 연탄봉사처럼. 그에 반해서 모텔은 뭐 당연히 모텔에 있다면 방 안에 있을 거기 때문에 어 '모텔이 문제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쵸. 그리고 보통 모텔은 뭐 먹을 걸 들고 들어갑니다. 저 뭐 배 간 배달을 시키든 뭐 엽떡을 시켜서 가든 뭐 그렇게 하겠죠. 간단하게도 먹을 걸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한 최소 2-3 일은 버틸 수가 있어요, 방 안에서. 음. 또 안에 또 이제 음료도 존재하고 그쵸.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모텔에 감염이 됐는데 그게 다른 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다라고 하면 아 한 명만 제끼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약간 T적인 발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어느 상황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좀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그 한 명 그 여자친구가 감염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 저는 바로 행동에 옮길 자신은 그쵸. 있어요. 근데 사실 모텔을 4명 넘는 인원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쵸. 애초에 안 받지 않아요? 그 3 저도 명 막 가면? 동성 3 명은 봐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동성 3 명.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쵸. 그 예전에 왜 그 쇼박스에서 그 장기 연애 모텔 콘텐츠를 찍을 때 그 아 남자 둘 여자 하나가 들어가려고 해서 사장님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셨다는 그 얘기를 제가 봐 가지고 그쵸. 그래서 '다행히 다행히는 못 가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맞아. 모텔도 요즘은 그 파티룸이 있대요. 그쵸.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그 파티룸을 예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노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존재하는데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주로 1대1 이니까 '좀 괜찮지 사실 않을까?'라고 그거죠. 생각을 해요. 한 놈만 제끼는 건 굉장히 부담이 적습니다, 등산에서보다. 맞아요. 그러니까 등산은 도망침과 동시에 내 스스로의 생존 그다음에 산은 정신 멀쩡한 상태에서도 사람이 가끔 돌아가시기도 하고 사고가 그쵸. 나는 곳이기 때문인데 마음이 급한 상황에서는 그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쵸. 근데 이제 항상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항상 막 나는 나랑 관련된 사람 이렇게 못 하겠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공감은 해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많이 봤잖아요, 저희. 그렇게 하면 그 누구도 이득이 아니다. 생존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 상대방도 제가 그럴지를 원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만약 제가 좀비가 됐으면 저는 그 말은 못하겠죠. 좀비가 됐으니까. 하지만 여자친구한테는 나를 죽여라 라고 저는 당당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찐사랑을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라면 모텔이 좀 더 안전하지 않나. 저는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네. 그 좀비가 이미 이거 좀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시야가 가려지면 정확하게 음,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 모텔 같은 경우에는 침구류가 구비가 돼 있어요. 네, 그쵸. 뉴토피아에도 약간 모포 같은 걸로 좀비를 덮어버리고 그다음에 처치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모텔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도 아까 말했듯이 되게 적은데 그 약간 미리 시야가 확보 안 되게 이불 같은 걸 침구류를 얼굴에 덮어 놓고 그냥 밀어서 방 밖으로 내보내기만 하면은 뭐 큰 교전 없이도 그 한 방을 통째로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멍석마리에서 패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 그런 게 연상되기는 하는데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근데 그거 상관이 없나? 이게 좀 그 좀비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어떤 좀비는 눈이 안 보여도 냄새를 찾아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워킹 데드 같은 경우에는 그 좀비 피를 덮고 있으면 좀비 옆에 지나가도 모르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이래나 저래나 이불을 덮고 하면 냄새 차단되고 시야 차단되고 소리도 덜 들리니까 유리한 점이 확실히 있긴 하겠네요. 네. 그 딱 대신 그 뒤로부터는 이불 덮고 못 잔다는 그쵸. 단점이 하나 있을 뿐. 그 뭐 이불 커버도 있으니까요. 매트리스를 등에 두고 커버를 까는. 음.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호텔 안에는 좀 무기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 모텔 안에서 제일 단단한 거는 헤어드라이기? 아니면 그 전화기 그 정도입니다 진짜로. 아니면 진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그 샤워기 헤드를 분리시켜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사실 밖으로 나가는 거는 진짜 눈앞에 불은 끌 수 있는데 그다음이 문제인 데가 모텔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나가는 게 문제죠, 사실.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렇네요. 모텔. 그러니까 당장 그 하루의 생존 가능성이 높은 건 모텔인 것 같은데 그 영구적으로 봤을 때 일주일 이런 봤을 때는 밖으로 아예 나갈 확률이 있는 산이 또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도 그쵸. 하네요, 사실. 약간 둘 다 장단점입니다. 근데 산은 제가 아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그 산이 이제 돌산 같은 경우에는 실족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쵸, 그쵸. 근데 이걸 잘 이용하면 내가 약간 바디 페인팅, 바디 무빙 이런 걸 잘한다면 아. 손도 안 대고 좀비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딱 유인을 해서 확 그렇죠. 몸을 그 순간에 피하는 상황에서 좀비를 떨어뜨리는. 그래서 또 완전히 또 위험한 장소는 아니에요, 산이. 그렇네요. 사실 그러니 저희는 생각을 하면서 내려갈 수 있는데 좀비는 그냥 막 뛰어다가 쫓아오다가도 그냥 알아서 떨어질 수도 그쵸. 있기도 하고, 그쵸? 약간 이미지가 좀비라는 어떤 괴생물체에 대한 이미지가 맹목적으로 쫓아가잖아요. 점프를 하더라도 얼굴이 먼저 목표에 닿게 그런 자세로 점프를 하고.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은근히 또 산이 방어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방어적이면서 공격적인. 음. 그렇네. 그렇네요. 이게 그러네요. 모텔은 그냥 갇힌 공간에서 1대1 다이다이를 떠야 되는데 산은 또 그렇지는 않으니까. 사실 음. 음. 아무리 험한 산이라도 그 몇 킬로 반경 안에는 무조건 건물이 있습니다. 그쵸, 그쵸. 산 주위에 널린 게 모텔이에요, 사실. 산 주위에 이제 무인텔 이런 거 그쵸. 많은 거죠. 그러네요. 좀 모텔 쪽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산이 좀 더 안전하다. 그쵸. 이쪽으로 좀 가게 된 것 같네요. 혹시 그럼 모텔을 자연 네. 그쵸. 자연의 섭리를
인간이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안 좋은 뜻 아니에요? 자연의 그러면 위대함을 오히려 좀 느껴볼 수 있는 네. 장소지 않나. 네. '자연의 위대함을 이용을 해 본다.'라고 네네.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러면 모텔을 이제 8 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비무장지대 대 공항. 어 근데 괄호치고 국내선이라고 합니다. 왜 국내선을 별도로 표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국제선보다 국내선이 규모가 더 작아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국내 공항 뭐 국내에 약간 운행만 하는 공항은 대체적으로 활주로가 짧아서 그 음. 비행기 자체가 해외로 나가기 힘들 거예요. 나가 봐야 이제 음. 뭐 이제 순환국제공항이라고 평양에 있는 데를 내리닫는가 음. 딱 그 정도만 될 거예요 아마. 뭐 아니면 뭐 운이 그런 좋으면 차이가 뭐 있구나. 일본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 자 비무장지대 또 재훈님께서는 좀 전방에 또 있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나름? 전방이긴 한데 네. GP는 아니었지만. 제가 그 본부에 있어 가지고 이 본부는 네. 또 적진이랑 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쵸. 좀 고성이라는 되게 위도가 높은 지역이긴 한데 비무장지대로부터 한 70km 정도 떨어진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들리는 그 비무장지대의 분위기나 들리는 말들이라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보 제가 생각하는 죄송해요. 비무장지대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네. 되게 안전할 것 같거든요. 그쵸.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 비무장지대에 내가 있다는 거는 내가 병사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이 비무장지대가 뭐 약간 DP2 같은 걸 보면은 뭐 약간 어둠의 소굴 이렇게 막 보이는데 네 그쵸. 실상은 정말 재밌는 곳입니다. 그렇다고요? 왜 재밌죠? 제가 뭐 GOP 생활을 해본 건 아니지만 GOP, GP 생활을 해본 건 아니지만 제 룸메이트가 네. GP 생활을 했었어요. 그 어. 비무장지대는 아니지만 좀 GP 생활을 했었는데 이건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유토피아가 그 반공진지잖아요. 제 룸메이트 어떤 거요? 그 유토피아에 나온 그 제가 뉴토피아를 안 봐 가지고. 그래요? 네. 유토피아가 이제 주인공이 박정민 씨가 그 서울에 있는 고층 빌딩의 반공진지에 있는 병사예요. 그래서 군인이구나. 그 네. 빌딩에 있는 그 GP를 사수하는데 그 인원이 한 10 명에서 쪼끔 더 이 정도 되는데 제 음. 룸메이트도 이제 건물이 어딘지는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좀 높은 건물에서 그런 걸 진행을 음. 했었거든요. 상당히 군 생활에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 비무장지대와도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음. 이제 또래의 친구들 뭐 계급은 있지만 또래 친구들이 한 10명 있는데 밖이랑 완전히 단절된 그래서 오히려 더 재밌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음.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밖이랑 단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2차 피해 확률이 좀 적고 이 안에서도 사실 대부분 다 완전 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다 보니까 좀 그 이걸 뭐라 하죠? 상황 자체가 좀 종식되기가 좀 쉽지 않나 그쵸.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사실 비무장지대에서 제일 위험한 건 그겁니다. 약간 좀비로부터의 위험은 사실 거의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음. 약간 '이때를 노렸다.' 하고 그래서 갑자기 분계선을 내려오는 북한 갑자기 남침을 시도하는 그럼 그때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그쵸. 제외하고서는 아 그렇네요. 그리고 사실 이게 쪼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게 공항은 진짜 말 안 되는 것 같아요. 공항에서의 탈출은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국내 운행 공항이면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사실 저희가 공항이라고 해 봤자 국제공항만을 가잖아요. 네. 김포, 인천, 김해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인파가 많은데 정말 국내만 도는 공항은
거의 뭐 적자를 보고 운영한다고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국내만 운행하는 공항은 어디예요? 그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있긴 한 거죠, 어쨌든 근데 한국에도. 만약에 있긴 할 텐데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근데 국내 운항 사이즈면 그래도 엄청 큰 여객기가 있진 않겠죠, 그래도? 그쵸, 그쵸. 근데 뭔가 지금 이 상황은 그 공항 자체가 뭐 그 활주로라고 하기보다는 공항 게이트, 그쵸. 게이트 뭔가 들어가기 전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쪽인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국내 운행만 하는 공항은 진짜 가본 적이 없기는 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 그런 공항은 그러면 청주공항 이런 데보다 더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감이 안 잡히네요. 사람도 진짜 없을 거고. 사실 비행장 같은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경비행기들만 있고 국내 운행으로 한정을 한다면 막 김포공항 국제선 탑승장 이런 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국내선 탑승장.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생각해보니까,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공항이 다 공군 기지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또 그쵸? 그 청주공항을 가도 촬영을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전투기들도 막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 생각보다 또 괜찮을 수도?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요. 지금 예시가 마땅히 딱 떠오른 게 이번에 울릉공항을 짓지 않습니까? 그쵸. 약간 그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했을 때 울릉공항에도 군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공군 기지라고 해도 그 약간 육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국내 운행을 하는 공항은 인파도 국제공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공항에서 비교를 한다면 생존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 비무장지대도 좀 많이 강력합니다. 맞아요, 사실. 그렇네요. 그쵸. 제가 사실 처음에 국내 운행이라는 거를 국내 운행만 하는 공항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국내선 게이트라고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김포공항을 생각을 해버려가지고 그 제주도 가는 김포공항을 생각했을 때 사람 진짜 많아서 절대 안 된다 생각했다가, 완전 그 지방에서도 진짜 작은 공항이면, 제가 최근에 청주공항, 이거 심지어 국제선이었는데 거길 가봤는데 사람이 진짜 없었어요. 그냥 완전 그냥 혼자만 짐 검사할 정도로 사람이 없었어가지고, 저도 평일이었긴 한데. 같은 와.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집 본가가 청주공항 근처인데 이제 잠에 들면 종점이 청주공항이라서 거기를 몇 번 가봤어요. 잠이 들어서 음. 뭐, 네. 정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저녁 진짜 시간대에. 없겠네요. 그래도 약간 아침 시간대에는 이제 출근하시는 직원분들도 있고 해서 사람이 은근히 음, 음. 비무장지대에 비해서는 사람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쵸.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죠. 어, 애매하네요. 그렇죠. 사실 공항이 비무장지대의 장점을 또 일부 갖고 있는 게 많아요. 또 탄약이라든가 또 공항은 또 군사 시설이 아니더라도 보안 등급이 되게 높잖아요, 국가적으로. 그쵸. 그래서 그쵸. 철조망 같은 것도 되게 촘촘하게 잘 서 있고 음, 그 역 맞아요, 맞아요. 터미널만 어떻게 처리가 되면은 또 안전한 데가 공항입니다. 그렇긴 해요. 그리고 이런 인천공항 이런 데, 인천공항이 아마 한국에서 유일하게 군사공항이 아닌가? 그랬던 것 같은데,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다른 공항들을 가보면 다 그 입구부터 다 철조망이 있어요. 그쵸. 군사 기지로 쓰이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에도 그 청주공항 계속 청주공항 갈 때 입구에서 그 군인들 그걸 뭐라 하죠? 박격포라고 하나? 그 아 다리 세워서 이렇게 심은 다음에 넣어서 이렇게 퐁 하고 쏘는 맞죠. 거 있잖아요. 맞고 맞아요. 네, 그거를 세팅하고 있더라고요. 음 진짜 너무 잘 보이는 곳에서. 그쵸.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기는 이렇게 진짜 군사 시설로 완전히 잘 쓰이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서, 공항 자체도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은근히 공항이 비무장지대 장점을 또 갖고 있는 게 이런 군목적 공항도 되게 외진데에 있어요. 엄청 외진데.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들어가는 길도 굉장히 꾸불꾸불하게 막 들어가고 진짜 그 접근성 차 타고도 꽤 들어갈 정도로 있죠, 사실. 그쵸. 이렇게 쉽게 접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더 안 좋다고 생각? 사실 저는 둘 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 고르기가 너무 애매한데 저는 굳이 고르면 공항을 꼽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좋은 장소로 공항을 꼽고 좋은 약간 장소로? 올리고 싶은 대로 비무장지대를 꼽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음. 그 공항 정도 사이즈면 이제 부대 자체도 되게 클 거고 상주에 있는 인원들이 많을 텐데 이 지피는 사람들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두가 제정신이면 좋지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한 명씩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다 저희 또래인데 나 총 들고 탄약 챙기고 나 우리 부모님 만나러 가겠다고 나간 친구도 있을 거고 네네. 나 여자친구 보러 가겠다 이러고 나간 친구도 있을 거고 하면은 사실 안에 인력이 되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있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뉴토피아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공항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 조금 역설적이게도. 어. 저는 그래도 비무장지대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음, 저는 민간인이 많을수록 혼란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비교적 민간인이 많은 그러니까 더 많은 공항이 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이거 진짜 애매하네요. 저는 근데 공항을 높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공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여차했을 때 그 자리를 뜨고 다른 공항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게 좀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요. 그쵸? 또 그런 공항에 아, 수송기 같은 것도 하나쯤 있을 거고.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가장 육로를 탈출하기 가장 쉬운 곳에 이미 와 있는 거니까 그쵸? 그렇네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그 탑승구까지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게 확보만 돼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 정말 애매한 게 비무장지대는 초반에 절대 물릴 확률이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약간 관점의 차이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는 오늘 저희의 이제 그 게스트님께서 고르시는 걸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걸로 갈까요? 저는 그래도 이 좀비 사태 발생 시라는 게 어쨌든 내 눈앞에서 누군가가 쓰러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공항보다는 그래도 비무장지대가 더 적합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까. 빨리 인원을 격리하든지, 인원을 음, 어디로 후송하든지 해서 그 감염의 원천이 빨리 없어질 것 같아요. 장소에서. 음, 근데 공항은 또 사실 뭐 게이트를 넘어가고 타기 직전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 뭐 면세점에 있는데 갑자기 누가 쓰러진다든지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항이 조금 더 그 불확실성이 높지 않나 싶어서 저는 공항 올리고 오케이. 싶습니다. 공항을 최악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아깝습니다. 자, 16강의 마지막 대결입니다. 자, 대형마트 대 주유소인데요. 주유소. 사실 둘 다 좋은 장소인데 둘 다 또 그래요? 단점이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왜 좋아요? 대형마트 사람 너무 많잖아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의 저주라는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들이 거점을 삼고 있는 장소가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 스타필드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다녀왔어요. 네. 그때도 제가 망상을 조금 했었습니다. 이때 네. 만약에 좀비 사태가 발생하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마트 같은 좀 대형 시설에는
이 층마다 방화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불만 어떻게 붙여서 그 센서를 울리면 그 층을 완전히 안전하게 봉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음, 그 창고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1년은 살아도 될 정도로 물자가 아주 넉넉하거든요. 그쵸. 엄청 많죠. 그래서 정말 장기간 버티기에는 대형마트가 좋은 장소입니다. 어, 일리가 있네요. 그것도 일리가 있긴 한데, 근데 근데 그 문제는 이번에 그쵸. 네 가보셨잖아요. 이번에 네네. 스타필드 이마트에서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사람이 진짜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네, 저도 제 집 앞에 코스트코가 있는데 가면 진짜 줄 서야 돼요. 줄 서야 돼요. 너무 그쵸. 많고 사람이 그 카트 밀고 다닐 때도 사람 계속 그 누구 부딪힐까 봐 엄청 신경 써야 되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거 진짜 걷잡을 수가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됐고 대형마트는 진짜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트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 카트가 굉장히 이동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쵸. 그 예를 들어 사람들이 다 카트를 버리고 막 도망친다 하면 사실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엄청 큰 혼돈의 장애물이죠. 그쵸 장애물이 돼버리니까 어 편의점이나 진짜 뭐 이마트 24, 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그 정도 뭐 그 사이즈. 정도 사이즈 뭐 이마트 노브랜드 이 정도 사이즈면 제가 괜찮다 하는데 막 대형마트 막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 정도 규모는 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사실 네, 네. 네. 그리고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이제 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위험하다라는 이런 아포칼립스 상황이 생기면 마트를 털러 오는 사람도 진짜 많을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사재기를 넘어서죠. 인구가 더 몰려요. 그러면 진짜 그냥 그냥 떼죽음이 될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사실 이제 대형마트가 새벽의 저주 같은 영화에서는 좋게 그려지지만 다른 매체에서는 이미 폐허가 된 상태로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주인공 일행들이 나오면 이제 대형마트에 남아있는 물자들을 구하러 살짝살짝 정찰하고 살짝살짝 맞아요, 가져가고 이 정도인데 맞아요. 제가 만약에 좀비 사태가 딱 내 눈앞에서 누군가가 쓰러져서 누군가를 물어뜯고 있는데 내가 대형마트에 있다라고 하면은 대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쵸. 대처하기가. 진짜 애매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그에 너무 많아서. 반해서 주유소는 아까 휴게소에서 말했던 장점들이 일부 있어요. 그쵸, 맞아요. 뭐 근처에 차량들도 되게 많고 또 주유소는 매점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가요? 그쵸. 근데 요즘 가끔 옆에 편의점이 같이 붙어 있는 그쵸. 편의점 그 주유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특히 국도변에 있을수록 약간 맞아요, 맞아요. 매점이 딸린 주유소가 되게 많아요. 네, 그쵸. 그래서 대형마트 사이즈보다는 오히려 그 부담이 적습니다. 감염에 대한 부담이. 음, 근데 주유소가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좀 하는 게 주유소라는 곳 자체가 우선은 그 화재의 위험성이 음. 너무 큰데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클리셰 중 하나가 그 운전하는 사람이 좀비가 돼가지고 그 차가 주유소에 그대로 들이받아서 주유소가 다 터지거든요. 새벽의 이게 또 저주 시작하자마자 딱 그 장면이 나오죠. 오프닝 그래요? 씬으로. 왜냐면 주유소에는 우선 정유차가 주차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지하에 그 기름이 전부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주유소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 주유기랑 충돌을 해서 그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전체 집안이 다 날아갈 수도 있다 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약 주유소에 있었다라고 하면 주유소에서 생존을 할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그쵸. 빨리 그냥
뭔가 필요한 물자를 찾고 도망을 가야죠, 여기도. 네, 그냥 최대한 지금 채울 수 있는 기름을 최대한 채우고서 도망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지, 주유소에서 생존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어,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그 요즘 이제 대부분 다 셀프긴 하지만 셀프가 아닌 데를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서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직원분이 차가 바로 오면 밖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네, 유리창이 다 그냥 그 투명 유리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얼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밖에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단 말이죠. 이게 또 좀비들을 유인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투명한 구조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지 않나, 주유소가. 장기적으로 있기에는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주유소도. 되게 맞아요. 은근히 대로변에 또 있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주유소. 근데 제가 생각하는 대형마트는 완전 진짜 그냥 좀비 사태의 그 절망편이고, 그쵸. 주유소는 사실 그냥 아예 후보에도 없었던 그 장소라 조금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대형마트가 확실하게 더 최악이지 않나. 저도 아까 그 공항이랑 비무장지대랑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애매할 때는 정말 내 눈앞에서 누가 누군가를 물어뜯는 걸 목격했을 때 내가 얼마나 도망이 용이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 음, 주유소는 걸어서 가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그쵸. 그쵸. 그럼 주유소는 들어갔다가 뭐 기름이 없어도 차가 최소한 2-30km는 갈 수가 있습니다. 뭐, 그쵸. 가긴 가죠. 그래서 그냥 바로 핸들을 돌리고 나가서 최소한 2-30km 내에 있는 안전한 데를 찾아가면 그만인데, 대형마트는 못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만약 차를 타고 마트에 와도 그 차를 다시 탈 생각은 못 할 것 같아요. 그쵸. 다 주차장 입구가 붐빌 거예요. 맞아요. 좀비 사태가 없어도 붐비는 데가 또 주차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마트가 더 최악의 장소지 않나 그쵸. 싶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거의 당연하게 대형마트를 8강으로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8강 라인업이 다 정해졌습니다. 자, 8강 라인업이 먼저 정해졌고 8강을 시작할 건데, 저희가 벌써 이 16강, 원래 32강을 하려고 했는데 이 16강만으로 벌써 저희가 1시간 이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바꿔보자면 조금 빠르게 해서 우선은 결승까지 좀 빠르게 결정을 해보고, 결승에서 확실하게 좀 토론을 해보고 거기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밸런스가 딱 좋게 나왔어요. 지금 대진이 그렇죠. 확실히 극명히 우선은 갈리게. 네, 첫 번째 8강 대진입니다. 청와대 대 월드컵 이건 경기장입니다. 뭐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무조건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네,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이죠. 네, 월드컵 경기장은 그냥 바로 죽을 것 같고, 청와대는 이제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근데 이건 네, 며칠간의 안전은 보장이 됩니다. 청와대는. 그쵸. 확실하죠. 자, 월드컵 경기장 바로 4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진, 지하철역 대 대형마트입니다. 이거 좀 빡셉니다. 제가 아까 지하철역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는데, 네네. 제가 그 말을 하면 지하철역이 훨씬 더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음, 지하철역은 근데 이게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만약 이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다. 네네. 왜냐면 전기가 끊겨서 뭐 이 없어서 못 다닌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지하철역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그 지하철 노선 안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고속도로 터널처럼 그 안에서도 또 그 공사를 할 때 아, 만들어진 통로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드라마에서도 나왔죠. 그래요. 네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철역 자체가 사실은 거의 서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서울 안을 거의 잇고 있는 하나의 뭐 이렇게 비밀 통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되게 괜찮은 것 그리고 같다라는 생각이 좀 하나 사실 들었어요.
전기가 아무리 통하지 않더라도 그 소리로 뭔가를 구분하기가 또 쉬운 데가 지하철 선로기도 해요. 또 누가 음, 좀비가 살금살금 오진 않잖아요. 그쵸. 그럼 그 발소리가 다 울리는 데가 또 선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대처를 하기가 되게 용이합니다. 그쵸. 아, 근데 저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저희의 소리도 좀비한테 잘 들리겠네요. 근데 소리 다 울리니까. 살금살금 걸어야죠. 아, 그래서 저는 어쨌든 대형마트 비교했을 때는 탈출로가 한 가지 더 있다. 그쵸. 이 정도였고 대형마트는 음, 대형마트는 생각보다 출고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생각보다 출구가 저희 동네에 있는 대형마트를 생각했을 때도 두세 개? 주차장 입구까지 포함해서 한 두세 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뭔가 이미 많은데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뭐 이마트를 가든 뭐 가면 그냥 항상 들어온 곳으로 나오게 되고, 아, 그리고 코스트코는 진짜 출구가 한 개예요. 그렇죠. 그 카트 쫙 깔려 있는 그게 딱 하나고 나머지 뭐 주차장 입구를 제외하고선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 동네 그렇기 코스트코도 때문에 딱 하나예요. 그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마케팅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가둬놓고 쇼핑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 대형마트는 차선책이 좀 없는데 지하철역은 진짜 객기를 부려서 그렇죠. 진짜 아예 그냥 사람이 아예 여기 없을 것 같다 생각하고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말 이 옵션이 정도인 것 없습니다. 같아요. 대형마트는 정말 이겨내고 요새화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하철역은 맞아요. 요새화를 시킬 수도 있고 그와 더불어서 딴 데로 이동할 수도 있고 옵션이 여러 개 존재해서 맞아요. 대형마트는 무조건 전쟁이고 지하철역은 도망칠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장점이 더 많으니까 아무래도 대형마트가 지하철역에 비해서는 좀 대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대형마트를 4강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올라왔었구나. 그 다음은 모텔 대 교도소입니다. 완전 잊고 있었네요. 교도소를 완전 잊고 있었어요. 아, 저는 사실 좀 쉽게 교도소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저도 근데 이 두 장소를 비교하면 교도소 같아요. 네, 아까 모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좀 장점이 있다고도 충분히 판단을 했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교도소가 좀 더 위험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긴 합니다. 교도소가 아무래도 인간관계 모텔은 그 생각을 해보면 그 감염자가 같이 방에 들어간 인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럴 그렇죠. 수도 있고, 그러면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애초에 시작부터 우호적인 관계인 사람들이랑 그 뭐 교도소 안에서도 뭐 친구가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뭐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거니까 그렇죠. 그 차이가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뭐 만장일치로 교도소를 교도소. 바로 4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4강은 시내버스 대 국내 운행 공항입니다. 저는 무조건 시내버스입니다. 저는 음, 공항이 여기에 올라온 게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아, 안타깝게 여기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대신 때문에 공항에 올라왔던 거고 시내버스가 압도적이긴 하죠. 그렇죠. 너무 좁은 공간에서의 다툼이기 때문에 그 차 자체도 뭐 무조건 내 발로 잘 서 있겠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좋습니다. 저도 이거는 이견이 없어요. 시내버스 바로 올리고 4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좀비 사태 발생 시 최악의 장소 월드컵 4강입니다. 4강의 첫 번째 대진 대형마트 대 시내버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대형마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쨌든 초기에 어떤 그 웨이브를 막아낸다면 요새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시내버스라고 한다면 일단 초기에 그 대중교통이 맞이할 수 있는 어떤 교통 체증을 뚫어낸다면 약간 시외의 안전한 곳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음, 둘이 단점도 너무 명확해요. 그쵸.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 단점이. 아, 이거 진짜 어려워요. 제가 근데 처음에는 시내버스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 근데 또 시내버스 자체가 만약 말씀하신 대로 우선 문에 대한 문제를 아까 짚어주셨었는데 그 문이 그냥 자동문 수준이다. 그냥 열릴 수 있다. 하나. 그리고 양쪽이 다 그렇게 열려버리면 출구 자체가 없어지고. 그쵸. 어... 저는 이거를 좀 접근을 다르게 하면은, 대형마트랑 시내버스 내가 있다고 했을 때 네. 대형마트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옵션의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대형마트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식품 코너에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쓰러졌다 하면은 여러 가지 음, 옵션이 있는 거죠. 지금 내 발로 뛰어가서 출구로 간다든지, 아니면 공구 코너를 가서 뭔가 무기 같은 걸 잡는다든지, 이런 선택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음, 시내버스에 있는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앉아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네. 아, 그래서 근데 뭐 시내버스 안에서도 뭐 비상용 망치 뽑아가지고 그걸로 싸울 수 있긴 하지 않아요? 근데 비상용 망치가 사거리가 아니 사거리 너무 게임 용어 같은데, 네. 이 티격 범위가 그죠. 그렇게 너무 근접, 진짜 극 근접. 넓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 그걸 사용하다가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 좀비라는 게 최대한 멀리서 싸워야 되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시내버스는 유용한 무기가, 그 시내버스 몇몇 시내버스는 그 밀대랑 물통이 뒷문 청소하는 그 걸레. 네, 뒷문 근처에 있어요. 맞아요, 맞아. 있죠, 있죠. 그래서 그거 정도면 좀 유용하긴 할 텐데, 확실히 이 장소가 흔들리는 장소다 보니까 그것도 제대로 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아니, 견제할 정도지. 또 완전히 처리를 할 수는 없을 만한 무기이기도 근데 하고. 그때는 기사님이랑 협동을 되게 잘해야 돼요. 맞아요. 기사님. 이제 문 열어놓고 기사님, 맞아요. 잘 내쫓을 수 있게 이 차를 와리가리 쳐서 반동으로. 반동으로. 그러니까 그냥 시내버스 자체는 기사님의 운전 실력에 전적으로 맡기고 가는 느낌이고, 그렇죠. 만약 시내버스에서 기사님이 감염된다면 그냥 답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기사님이 감염되는 거는 뭐 이제 와서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시내버스도 그런 엄청 특수한 상황은 배제를 해야 되니까. 또 네, 알겠습니다. 기사석은 또 막혀 있잖아요, 유리로.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 보호 유리가 되어 있긴 하죠. 음, 그래도 저는 그래도 대형마트가, 그쵸? 시내버스 보고 싶습니다. 시내버스가 더 최악이라고요? 대형마트는 어, 내가 근데, 죽더라도 원하는 방식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공간의 여유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너무 그냥 가둬놓고 패는 방식이어가지고 그게 좀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리고 대형마트는 이제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네 명이 돼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쵸. 시내버스는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네 명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 버스 안이 사람보다 좀비가 더 많은 순간이 옵니다. 그렇네요. 그렇긴 해요. 그렇네. 오케이, 좋습니다. 시내버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으로 갑니다. 시내버스. 자, 마지막 4강. 아, 월드컵 경기장 대 교도소입니다. 저는 성악설을 믿습니다. 교도소가 더 안 좋다. 근데 그래도 교도소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교도소가 장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나중에는 맞아서 죽을 것 같은데 그 시작과 동시에는 그 오히려 그런 거 있죠. 오히려 단합이 잘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리고 저는 아까 교도소를 했을 때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오히려 이제 수용자도 협조적인 사람이랑 비협조적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일단은 제가 만약에 교도관이나 약간 이런 간부의 입장이면 방송을 다 끊습니다. 음, 그리고 흉악범들 위주로 너 특별 사면 됐다 하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저였다면. 그럼 이제 우호적인 사람들만 남기 때문에 이제 뭐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좀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음, 근데 월드컵 경기장은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월드 경기장. 음, 네, 제가 월드컵 경기장을 심지어 1층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2층에 있으면 사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맞아요. 그니까요. 그리고 사실 저는 가끔 월드컵 경기장 가면 좀 무섭거든요. 왜냐면 그 경사가 가파라서 내가 여기서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잘못 걸으면 구를 것 그쵸, 그쵸. 같다는 생각 가끔 하긴 해요. 사실 누가 나 뒤에서 밀면 이제 그게 실제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지 않는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 압살을 당하냐, 압살 당하거나 밀려서 죽냐, 아니면 나중에 정치질로 맞아 죽냐 둘 중에 하나인데 더 빨리 죽는 거는 월드컵 경기장이긴 그쵸. 하네요. 교도소는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있습니다. 맞아요. 라인을 잘 타면 어떻게 될 수는 있어요. 네. 경기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완전 이제 말기에 가더라도 이제 폭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장소고 폭격. 좀비들이 오케이, 모이기가 오케이. 좋은 환경입니다, 저희가. 좋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결승으로 갑니다. 자, 마지막 결승. 무려 1시간 30분을 달려서 결승전에 왔습니다. 저희의 아, 한국 좀비 사태 발생 시 최악의 장소 월드컵 결승전은 월드컵 경기장 대 이런 시내버스입니다. 장소가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시내버스를 장소라고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어, 이게 또 워낙 랜덤으로 배정이 되는 이 장소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이게 원래 64강까지 있는 대결인데 음, 그 중에 16개를 랜덤으로 뽑아서 한 거라 좀 아쉬운 장소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제가 못한. 이거 제가 해보고 한번 다른 분들은 뭐를 또 1등으로 하셨는지 한번 보시죠. 많이 아쉽습니다. 어, 아니면 밤을 샐 수도 있어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네. 10시간짜리 월드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월드컵 경기장 대 시내버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내버스가 여기까지 왔어야 되나? 이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음,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진짜 좋지 않은 건 알겠는데 그 제가 탈취하고 싶은 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그 차 종 자체에 대한 장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버스 이게 운전을 해보면 알겠지만 버스가 진짜 제 옆에서 조금만 붙어도 그 위압감이 장난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이 버스 기사님들이 이 뭐 머리를 조금만 집어넣어도 모든 차가 비켜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시간 내에 약속 장소에 갈 수 있는 이유기도 한데 그런 때만큼 이제 기사님께서 호방하게 운전을 해주신다면 그러면 이제 충분히 생존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사실 또 버스 안에서 감염자가 나와도 이 기사님들이 가끔씩 이제 승차를 거부하거나 내쫓는 승객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제 뭐 빨리 병원으로 내쫓는다든지 어떤 증상이 발현이 되기 전에 음. 내리시킨다든지 뭐 근데 이런 예를 가능성이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무도 좀비 사태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어떤 뭐 남자나 여자가 굉장히 아픈 걸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오히려 기사님이 다가가지 않을까요? 아, 그거 내쫓으면 그 사람 만약 진짜 좀비 아니었으면 그대로 바로 그 영상 찍혀가지고 그대로 바로 사회적으로 그냥 매장당해요 진짜. 그럼 오히려 더 좋은 게 그 기사님이랑 일단 그 감염자분이 뒤엉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영웅 심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네. 둘을 떼어놓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서서 발벗고 버스 밖으로 빼줍니다. 제가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럼 기사님이 없잖아요 지금. 네. 네, 제가 기사님 뒷자리를 좀 자주 앉는 편인데 버스도 정말 좋은 게 요즘 버스는 또 전기 버스가 많이 운용이 되잖아요. 아, 그것도 오토죠. 오토입니다. 네. 저도 운전할 수 있어요. 저도. 아, 근데 만약 전기 버스가 아니면 아예 시동도 못 걸잖아요. 저도 그 유로트럭 짬바가 있어가지고 그 네. 클러치 살짝 이 감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저번에는 그 브레이크가 오른쪽에 있다고 브레이크 하셨던 왼쪽에 분인데, 제가 말이 헛나서 그런데 그 네. 엑셀이 오르간 페달이라는 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오르간을 연주해 보신 적이 없어서 오르간 페달이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시는 게 아닌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두 명만 내보내고 문 닫고 알아서 운전해서 갈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버스는 사실 대진이 이제 너무 운이 안 좋았지 사실 결승까지 올 만한 그런 공간은 아니에요. 또 사실 그거는 저도 진짜 100% 동의하긴 해요. 진짜 시내버스가 결승은 좀 애매하긴 하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좋은 장소는 아니에요. 사실 이게 변수가 굉장히 많고 한데 아, 조금 아쉽다. 6, 이 정도긴 하네요. 64강짜리였으면 시내버스가 한 아무리 높아봐야 이제 16강, 8강 여기 선에서 잘렸을 거예요. 그쵸, 그쵸, 그쵸. 초반에 시내버스가 뭐랑 대진이 붙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기는 하네요. 16강 때. 네, 초반에 대형마트 하나 있었고 네. 4강이 16강, 대형마트였고 16강 때가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편집하면서 한번 다시 네네.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역시 너무나 좀 아쉽긴 하지만 월드컵 경기장에 너무 뻔하게 그렇죠. 사실 결승 우승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사실. 경기장도 그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장이 있는데 이 경기장이 저희가 경기를 할 때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럼 뭐 할 때 들어가죠? 약간 유럽 같은 데를 가면 스타디움 투어 같은 걸 한다든가 해서 경기장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그 축구 경기장을 구경하러 가는. 네네. 그 뭐 서울 상암에서라도 이제 완전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트레이닝을 구경하러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네. 근데 그때 만약 뭔 일이 발생했다. 일단은 경기장 안에는 응급 조치가 가능한 인원들이 있으니까 되게 빨리 또 그분을 끌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약간 어떤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경기장 자체를 이제 갑자기 봉쇄 해버린다면 음, 그때는 또 요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음,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굉장히 좋은 게 홈플러스가 같이 있어서 식자재 조달이 아주 용이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거기 홈플러스가 있어요. 심지어 진짜 특이하게. 영화관도 있어가지고 뭐 시간도 잘 맞아요, 보낼 수 맞아요. 있습니다. 아니, 영화관을 어떻게 보냐고. 그거를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나마 그냥, 이제 꼽을 수 있는 장점이지만 사실 네.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보내는 게 최고네요, 그러면. 인구 밀도가 사실 저 좁은 경기장 안에 거의 6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진짜, 사람 진짜 많죠. 정말 감염되기가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예. 진짜 사람 엄청 많은 거예요. 진짜 어떤 진짜 지방의 군보다 많은 인원이 있을 수도 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엄청난 겁니다, 일단 진짜. 제가 사는 동네에는 2만 명밖에 살지 않는데 그 이, 동네니까요. 이 동네 사람들의 3배가 다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하면 또 끔찍하긴 합니다. 네. 그것도 걷잡을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는. 심지어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네. 간격이 뭐 한 30cm 되죠, 진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옆 여기서 사람. 닭강정을 네. 먹을 때 되게 쫄려요. 왜요? 좀 약간 잘못 잡았다가 앞뒤로 튈까 봐. 아, 맞아요. 실제로 음료 흘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음료 흘리면 진짜 앞자리로 그냥 그대로 가거든요, 진짜. 그쵸. 사실은 흘리면 그 사람 머리에 떨어지는 구조예요. 딱 그게 각도가 진짜 애매하긴 해요. 맞아요, 진짜. 흘리면 바닥이 아니라 그 사람 머리로 가요. 그래서 사실 월드 또 경기장은 네, 네, 경기장도 경기장이지만 지금 월드컵 경기장은 그나마 희망이라도 있는 게 이미지상으로는 지금 축구 필드 자체에 사람이 지금 딱 그 선수들 20 몇 명이랑 뭐 스태프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월드컵 경기장인데 거기서 뭐 카니 웨스트 내한 공연을 한다. 아, 네, 이러면 정말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쵸. 이번에 고향에서 또 하죠. 그쵸, 그쵸. 했죠. 그래서 또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아, 맞죠. 월드컵 경기장은 너무 압도적으로 사실 처음에 16강에서 할 때부터 월드컵 경기장은 얘는 결승 가겠다 사실 생각하긴 했어요. 그쵸. 사실 좀 압도적이에요. 이 영화 같은 데서 너무 많이 클리셰로 나오는 장소고 네, 사실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클리셰인데 대형마트는 애초에 새벽의 저주 같은 영화에서 좀 희망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쵸. 월드컵 이런 경기장류는 전혀 없습니다. 굳이 음, 꼽으면 이제 28일 후, 28주 후 28주 후, 네. 그 영화에서 그 그 웹, 동네 마켓 같은 데 가지 않아요? 아닌가? 주인공들이 웸블리 스타디움에 아, 오는 그 아, 아. 헬기로 탈출을 하긴 해요. 네네네네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미 다 뭔가 바이러스가 휩쓸고 나가서 사람이 없는 네, 거지. 맞아요. 이, 걔네만 살았잖아요, 거의. 그쵸. 애초에 내 앞에서 바이러스가 퍼진 상황이면 정말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 맞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한국 좀비 사태 발생 시 최악의 장소 월드컵 결승전의 우승은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축하합니다. 아, 야. 아, 근데 이게 은근히 순위가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한번 지금 보시죠. 어, 아, 지금 1등이 1등이 안전한 순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아마 안전한 순으로 사람들이 하신 것 같고 저희는 그 반대로 최악의 순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좀 의외인 게 안전한 순인데 4등에 대형마트가 있다? 사실 사람들이 약간 요새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 그런 거죠. 좀 비전문가 분들께서 그렇죠. 진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정확한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말 놀랍게도 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네요, 월드컵 경기장이. 월드컵 경기장이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이렇게 되게 봤을 때 의외예요. 승률 자체는 되게 낮네요. 어떤 데랑 비교를 했을 때. 네, 오히려 가장 안 좋은 곳을 약국이라고 평가를 하셨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지하철역이 생각보다 되게 순위가 낮네요. 네. 아, 저는 약국은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쵸. 아마 다른 분들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물론 저희가 약국에서 토론을 안 하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만약 약국은 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것 같아서 또 약국에서 싸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쵸. 약국에서 또 막 총으로 싸우는 장면들이 영화에서도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에서 있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대형마트가 안전하다의 순위에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아마도 그 새벽의 저주라는 영화의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딱 그러니까 그 많은 구조가 네, 저 그렇죠. 사진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화에서 사실 다 막 그
주인공들이 뭐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라든지 좀 통조림이나 막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꼭 마트를 한번 가요. 그렇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클리셰 때문에 좀 대형마트를 이제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지금 그래도 이 팟캐스트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좀비 사태가 발생하셨을 때 이런 대형마트 고르신 분들보다는 더 좋은 생존 전략을 택하지 않을까 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진짜 이런 많은 분들께서 이걸 듣고 나중에 혹시 모를 이 좀비 아포칼립스에 확실하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곧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저희 처음 팟캐스트 해보신 소감이 혹시 어떠신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말주변이 별로 없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주제를 갖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니까 오늘 말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되게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사실 원래 평소에도 저희가 만나면 이런 얘기를 끝도 없이 하고 로또에 당첨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을 이 시간이 죄송합니다. 2시간을 넘게 막 이야기를 하고 하는 저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2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재밌을지는 사실 잘은 모르겠지만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 저희 도란도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어로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팟캐스트로 다음 팟캐스트에서는 한국에 거주하시는 제한 외국인 다른 나라의 국가 한 분과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재무님도 또 다른 주제로 또 한 번 더 제가 불러주시면 제가 부르면 한 번 더 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언제든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랑 도란도란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뭐 첫 팟캐스트라 좀 정신 없기도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말이 오고 가고 그랬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번이라도 웃으시는 경험이 있었다면 저희는 완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한국어로 각자의 시선으로 편하게 이야기 나눌 테니까요. 궁금한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독이랑 이건 유튜브죠. 팟캐스트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도란도란은 앞으로도 계속 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희 도란도란은 다음 화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